2014년 존윅 1편. Und jetzt! 2017년 존윅 2편 리로드. I'm back! 2019년 존윅 뇌절, 아니 3편 파라벨로. 그리고 2023년 존윅 4편까지. 이처럼 10년간 꾸준히 제작되며 큰 사랑을 받아온 존윅 시리즈. 그 인기는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2 regular, wasn't it? Yeah. 많은 뭔가 구부정한 포즈에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숙자형. 애초에 개연성 따윈 개나 줘버린 막장 전개. 거기다 과하다 못해 내절해버린 액션 및 세계관까지. 도무지 B급 노숙자 액션 영화가 왜 재미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존윅은 기존 킬러 액션의 클리셰를 벗어난 신선함이 가득했고, 그게 통했기에 흥행했다는 것. 그렇다면 클리셰를 파괴한 그 신선함이란 무엇인지, 또 존윅은 기존 액션과 무엇이 다른지, 이름하여 존윅의 신선함과 허접함,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존윅의 메가폰을 잡은 체드 스타일스키와 데이비드 리치 감독들은 전직 스턴트맨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은 매트릭스에서 스턴트를 맡았었고, 또 당시 할리 데이비슨을 숙자형으로부터 선물 받기도 한 만큼 둘 사이의 인연은 매우 깊었죠. 그래서인지 숙자형은 겨우 하나 약 10억 원 선에서, 그것도 런닝 개런티도 없이 출연을 결정. 2편 리로드에서도 약 25억 원을 받았는데, 물론 판권 일부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헐리우드 스타 기준 드라마 단 1회 출연료 수준이며 영화로 치면 신인급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Consider this a professional courtesy. 여담으로 숙자형은 1999년 매트릭스 1편 출연료로만 $10,000,000, 하나 약 120억을 받았으며, 런닝 개런티를 포함하면 총 $5,600만, 약 670억 원, 3부작 모두 합쳐 $2억 6,200만, 3천억이 넘는 금액을 받았었죠. 그렇게 10억 원 출연료는 그에게 재능 기부 수준이었으며, 또 원래 수백억씩 기부도 하고 주변에 퍼주기도 하는 대인배라 돈에는 관심 없었고, No, I don't think I will. 대신 존윅 출연은 매트릭스 이후 콘스탄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표작이 없던 숙자형에게 새로운 도전과 같은 영화였습니다. 많은 특급 배우이긴 하나 촬영 당시 나이가 50이었던 키아누 리브스. 솔직히 터프한 액션 영화를 찍기엔 전성기를 많이 지났으며, 팬들은 이제 키아누 형이 B급 액션에나 출연한다며 기대보단 우려를 나타냈었죠. Lambat dia sekarang, tapi tetap saja John Wick. 물론 인생이 미션 임파서블인 톰 형이나 더 이퀄라이저의 덴젤 워싱턴, 테이큰의 리암 니스 등 중년 액션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많았으나, 문제는 헐리우드 짬밥을 많이 드셨다고는 하나 스턴트맨 출신의 난생 처음 영화를 찍어보는 감독들, 거기다 제작비도 겨우 $2,000,000로 액션 대작이라 하기엔 초라한 규모, 분명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이에 체드 감독은 잘하는 액션에만 집중, 그 외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으며, 액션 역시나 최근 트렌드와 상반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게 정말 대박을 치게 되죠.
고전 격투 액션 영화들, 이를테면 이소룡의 1972년 명작 맹룡과강 같은 경우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롱테이크로 싸움 장면을 촬영. 비록 지금과 비교해 화면이 화려하진 않지만 순수 액션이 가지는 매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배우들 신체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그래서 이소룡은 물론 상대역 척 노리스 역시나 고단자들로 발군의 무술 실력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길게 찍다 보니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아무래도 동선과 합을 길게 짜야 하니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또 그래서 실수 없는 촬영분을 위해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컷 편집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도 했으며, 또 최근에는 촬영 기술의 발달로 본 시리즈처럼 장소를 빠르게 옮겨가며 마치 옆에서 쫓아가듯 촬영을 한다던가, 그리고 쉐이키캠 촬영, 즉 단어 그대로 카메라를 일부러 흔드는 방식을 사용, 간단한 동작도 마치 현란한 기술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여기에 다양한 구도의 컷 편집을 더해 액션의 박진감과 생동감을 끌어올렸으며, 또 빠르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슬로우 모션을 걸어 화면을 지연. 이런 방식은 역시나 스나이더 감독의 300이 대명사로 이 같은 속도 조절을 통해 액션에 임팩트를 주었고, 최근 거의 모든 액션 영화들은 이 쉐이키캠과 슬로우 모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같은 방식은 화려하긴 하나 일종의 화장술과 같은 것이며, 좀 극단적으로 말해 관객을 기만하는 것으로, 또 분명 극적 효과는 탁월하지만 보다 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피로도가 높기에 자칫 역효과를 줄 수도 있죠. 최드 감독 역시나 그렇게 생각했고, 따라서 존윅의 액션은 이소룡 시대, 즉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고전적인 방식을 택하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액션의 본질은 잘 살리나 화려한 맛은 떨어지고, 또 앞서 말했듯 숙자형의 신체 능력이 절대 이소룡급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That demanding that thing. 따라서 이를 보완할 세 가지 장치를 추가하죠. 존윅에서 추가된 첫 번째 장치는 바로 권총. 총기는 원래 원거리에서 사용하거나 암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을 일격에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존윅에서는 이를 쿵푸, 즉 채술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 숙자형의 단점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뒹굴며 총을 쏘거나 엎어지고 맺힌 뒤 총을 쏘는 방식. 또 총을 쏠 때 몸통에 한두 발, 머리에 한 발 쏘는 일명 모잠비크 드릴을 선보였는데, 다른 용어로는 택티컬 건파이팅이라고도 하고, 제작진 스스로는 권총과 쿵푸의 조합이라 건프라 이름 붙여 신개념 액션으로 홍보했죠. 허나 이런 방식은 완전 처음은 아니었으며, 이퀄리브리엄에서 베일형의 경우도 건카타라 불리는 권총 액션을 보여주었고, 매트릭스에서도 훨훨 날아다니는 총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건카타의 경우 다소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데 비해 범프의 경우는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의 초근접 액션이었고, 또 절대 무한 탄창 따위가 아닌 꼬박꼬박 탄창을 교체하거나 총 자체를 바꿔서 사용하는 등 리얼을 강조했죠. 그리고 존윅의 두 번째 장치는 바로 세련되며 화려한 배경. 일단 전체 영상은 톤이 다운된 어두운 분위기이지만 여기에 푸른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네온풍 조명을 의도적으로 배치. 명암과 채도 대비를 높여 어둡지만 매우 선명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1편에서는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는 콘티넨탈 호텔 및 클럽과 사우나 등의 배경을 사용. 2편에서는 고대 요정 및 그 지하 던전, 지하철 및 미술관, 그리고 용쟁호토의 오마주였던 미러룸까지. (3편에서는) 도서관이나 마국간, 역시나 용쟁호토 오마주 무기전시관, 그리고 중동풍 건물에서 다시 콘티넨탈 호텔 내 전시관 및 마지막으로 제로와 격전을 벌인 유리 라운지까지 용쟁호투 오마주로 마무리. 이처럼 전투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액션이 식상하지 않게 다양한 배경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세 번째 장치는 바로 비트감 있는 배경 사운드. 물론 액션 장면의 배경음을 까는 것이 존윅만의 특별함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윅에선 앞서 언급한 클럽이나 야외 공연처럼 일부러 비트감 강한 음악이 흐르는 장소를 설정, 숫자형의 액션에 맞춰 자연스레 리듬감이 생기도록 했죠. 그 밖에 사람이 많은 장소를 설정해 의도적으로 시선을 분산시킨다던가, 또 진행 방식을 마치 아케이드 게임처럼 쪼랩부터 만렙 보스까지 단계별로 진행시킨다던가, 거기다 중간중간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추격신까지 넣어 지루할 틈이 없는 액션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많은 이를 위해 가감히 생략한 스토리와 배경 설정,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존윅의 스토리 전략은 루즈한 클리셰는 피하고 세계관 설명도 최소한으로 줄인다였고, 그래서 콘티넨탈 호텔에서는 살인 금지, Do I need to remind you that there will be no business conducted on the Continental grounds? 표식은 반드시 지킬 것, You remember? This is your blood. 하이 테이블과 그 위의 장로에게 절대 복종할 것, Under the table, serving the table. Everything is under the table. I understand that you have. 이 세 가지가 세계관의 전부였습니다. 나아가 존윅이 왜 최고의 부기맨인지 그 출신 성분이나 배경 설명도 생략, 그저 연필 하나로 3명을 죽인 능력자란 묘사만 하고 I once saw him kill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He once killed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I know, I've heard the story, sir. fucking pencil! 실제 그 장면을 재현할 뿐이었죠. 여담으로 연필 살인마는 한 분 더 계시다는 거. 그리고 암살을 위해 찾아온 존윅을 보고 저항 없이 목숨을 내놓는 지아나의 모습 등 Because I lived my life my way. And I'll die my way. 장면 대부분 불필요한 사족과 설명 대신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You know, I always thought I could escape it. 많은 문제는 스토리가 너무 중구난방인데다 특히 3편에서는 뇌절 사태까지 오며 너무 막장으로 흘렀다는 것이죠. (1편에서는) 1편에서는 그래도 강아지를 죽인 것과 머스탱을 훔쳐간 복수 이유가 좀 유치하긴 해도 한편으론 신선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헌데 2편부터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표식, 그러니까 과거의 진빚을 갚기 위해 암살을 해놓고 정작 암살 완료 후 그 의뢰인을 죽여버린다는 것. Jonathan, just walk away. Walk away. 뭐 그래도 여기까진 그렇다 쳐도 3편은 그야말로 멍멍이 막장. 콘티넨탈에서 살인금지라는 절대 룰을 어겼기에 존윅은 죽을 위기를 맞고 John Wick, excommunicado. In effect, 6 p.m. Eastern Standard Time. 그래서 가진 고생 끝 장로를 찾아가 결국 용서를 구한다는 스토리인데 Thank you. I accept this offering and your fealty. 사실 절대 금기를 어기고도 존윅만 예외야, 무조건 살아야 해 라는 설정도 좀 억지였지만 용서를 받은 후 또 곧바로 배신을 때린다는 건 정말 무지성 전개였죠. And you? Will you be putting a bullet in his head? No, I don't think I will.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용서를 구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싸움판을 세팅하기 위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명분. 거기다 존윅에 대한 존경을 표한답시고 싸우다 갑자기 멈춘다던가. Senang bertemu Anda. Mr. Wick. Bangga bertarung dengan Anda, Mr. Wick.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최종 빌런인 제로가 존윅의 사생팬처럼 구는 등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m a huge fan. John Wick. 1, 2편에서 보였던 그 사생결단 느낌은 사라지고 전에 없던 유머 코드가 들어가며 분위기도 사뭇 가벼워졌습니다. 즉, 존윅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또 끝판대장의 포스가 좀 웃겼다는 것. I'll catch up to you, John. No, you won't. 그리고 가만히 보면 존윅은 민폐의 인성 쓰레기 느낌도 강한데 사실 강아지를 죽였다고 마피아 전체를 쓸어버린 것도 그렇고 자신은 은퇴했다며 표식을 거부해놓고 I can't help you. 정작 킬러를 그만둔 소피아에게는 표식을 내밀며 강요하는 모습도 그렇고 거기다 존윅을 돕다 죽은 1편의 마커스를 포함 극장에 등장했던 여성 디렉터나 콘티넨탈 호텔 지배인 윈스턴,
개방 총수 바워리 킹까지 Well, sometimes you gotta cut a motherfucker. 하나같이 존윅 때문에 끔찍한 형벌을 당하거나 지위를 잃는 등 개고생을 하였죠. Long live the king. 그러니까 내로남불, 멍멍이 민폐의 끝판왕. 이 역시 기존 클리셰와는 많이 다른 주인공 설정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로렌스 피시번과 키아누 형은 매트릭스 3편 이후 11년 만에 영화로 재해한 것이며 At last. 또 여기서 2편 제목 존윅 리로드는 재장전 재부팅을 의미하는데 매트릭스 2편 리로디드와 같기에 아마도 매트릭스에서 이어진 인연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뜻을 기린 것이 아닌가 추측해보며 정리하자면 존윅의 스토리는 비록 막장이었지만 담백했고 액션은 고전 스타일로 회귀 후 화려한 배경과 비트감 있는 사운드를 첨가 또 건프라 불리는 신선한 스타일을 도입 근래 액션 영화들과 차이점을 두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어디까지 뇌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팝콘 무비도 없기에 계속 볼 것 같다. 여기까지 머프 무비였습니다. Okay,